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 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영화에서 본 공룡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저 역시 저는 정말 옛날에 책에서는 공룡을 볼 수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단지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상상 속의 동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도 화석을 처음 본 게 진짜 화석도 아니고 레플리카, 현재로 치면 화석의 모양을 본뜬 삼류층하고 암모나이트 정도로 본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매체에서 공룡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공룡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모습보다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룡 화석을 유럽에서는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게 진짜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거인의 뼈를 하나 발굴했어요. 또 중국에서는 이게 용의 뼈인 것 같아요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붙이기 시작한 한 학자가 리처드 오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1824년도에 이 사람이 공룡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니 얘를 다이노소어, 그러니까 다이노가 이제 무서운이라는 뜻이고 소울은 파충류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도마뱀, 무서운 파충류라고 하는 다이노소어, 공룡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도 계속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화석들이 많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룡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 1900년 초반 후반부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뭘 배웠었냐면은 공룡은 멸종했다 라는 학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공룡이 뭐가 됐다? 새가 됐다 라는 가설이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처럼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공룡 화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최첨단 장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룡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제일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본 게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이렇게 동그랗게 돛담배처럼, 그러니까 돛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었고 육지를 걸어 다니는 그런 공룡으로 저희가 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척추 고생물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 돛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 동그란 형태가 아니다. 방패 모양 형태가 아니고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돛을 달고 있었고, 얘는 물속을 다니면서 사냥이 가능했던 공룡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대의 모식도를 보시면은 물속을 다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 역시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그런 화석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공룡 중에서, 특히 수강류 공룡 중에서 어느 한 분기에 나오는 공룡들이 점점 소형화되면서 깃털이 달린 공룡으로 분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화되어 나간 화석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진화가 되어서 새로 공룡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추적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 과학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사실 옛날에는 공룡 그림 그려봐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공룡 뼈를 넣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교 해부학적 그 차원을 넘어서 공룡의 이 정도의 골격이면은 근육량이 얼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근육을 보충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굴되지 않지만, 특히 아르케오프테릭스, 우리 시조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색소가 발굴이 됐어요. 이 아르케오프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깃털의 색이 무엇일까가 발굴됐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까마귀처럼 까만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고, 시조새는 지금 까맣게 그려지고 있어요. 깃틀이. 네. 그렇게까지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동원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룡들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고요. 영화에서처럼 공룡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DNA라는 게 정말 약한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DNA 가지고 뭔가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학계에서는 100만 년 전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DNA를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그 DNA를 정말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그걸 추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떠한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호박 속에서 이제 그 쥐라기 공원 보시면은 호박 속에서 모기의 혈액 속에서 이제 DNA를 추출한다 하는데, 이 DNA 추출할 때도 이게 온전한 DNA인지, 그리고 이 모기가 공룡을 물어서 빨아서 나온 피에서 나온 DNA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룡 피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양수의 피인지 아니면 파리의 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공룡 피예요. 피에서 이제 DNA를 그래서 모기 혈액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했어요. DNA를 갖고 와서 봤는데 너무 이게 짧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할 텐데, 너무 작은 DNA를 가지고는 뭔가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DNA, 그 공룡 화석의 DNA를 뽑아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공룡이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왕국, 정말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에서 맹수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맹수들과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표범이나 사자나 뭐 이런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우리는 개체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세계 곳곳에 공룡들의 서식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서식지 안에 사람들이, 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의 생태나 환경,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히 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사실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이들이 먹을 만한, 사냥할 만한, 또는 브라키오가 있다면 브라키오가 먹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럼 얘네들 이쪽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는 참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연찮게, 정말 뭐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리가 나듯이 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정말 그 일대의 주변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방공호로 대피를 하고, 이 티라노가, 누군가는 티라노를 잡기 위한 헬기가 뜨고, 그런 많은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작가님은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공룡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실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요. 없었던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멸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생활했던 패턴, 이 공룡이 먹었던 그런 습성들, 그리고 이 공룡이 살았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예상을 하지만, 피부색, 눈색, 발톱의 크기, 이빨의 크기, 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늠하지만 상상이 가능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호기심 있게 매력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생대 지구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공룡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저 말고 많은 분들도 제 책을 봄으로 인해서 공룡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이 지구상에 이런 동물들도 정말 실제로 살고 있었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티브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책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공룡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